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강으로 했던 1강을 좀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자, 1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것과 좀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한 살 하면서 정리를 해보죠. 글쓰기의 원리. 자, 원리. 이게 여러분들 뭐죠? 14문항이 출제되고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 뭐죠? 실제. 글쓰기의 실제. 그 다음에 기초직무 능력. 여러분들 기초직무 능력.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 출제, 세 파트로 출제가 돼요. 뭐 쓰기 윤리니 직무 윤리도 있지만, 그것도 한 문제, 그 다음에 객관식은 2문제 출제되지만, 자, 기초 직무 능력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글쓰기의 실제 이 세 가지가 주를 이루거든요. 이 평가는. 그쵸? 자, 그래서 기초 직무 능력과 이 글쓰기의 실제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실제만을 이걸 안 다루어요. 거의 다. 교재에도 아예 없더라고요.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자, 국가공인이나 국가공인 인증은 마음대로 출제 기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출제 기준을 마음대로 바꿀 그러니까 출제 기준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에라, 이거 내자, 이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점을 둘 것은 이겁니다. 자, 이걸 담당하는 친구와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실용 글쓰기라는 시험이 어떻게 30분 식강으로 끝낼 수가 있냐. 그 수박 겉핥기라는 말에서 수박 겉핥을 수가 없다. 실제 이 수업을 하면 이 평가 자체가 듣는, 자, 시험을 준비하는 비평가자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을 오후에 몇십 분씩 투자하고, 그 다음에 문법 몇십 분씩 투자하고, 이건 실용 글쓰기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시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글쓰기 원리를 3강 또는 4강을 잡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리고 두 가지,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과 교재를 벗어난 내용, 여러분들이 필기도 좀 해주시고요. 자,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 플러스 또 교재를 넘어서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까지 여러분들 다룰 예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2주를 좋아하나 봐요. 모든 교재가 2주 만에 완성. 자, 아니, 시간 투자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 그 다음에 집중력, 그 다음에 뭐죠? 시간 투자. 이것들이 겹쳐지면 1주 만에 준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죠? 며칠 만에 준비도 될 수 있고, 자,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지 않고 2주 만에.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은 제가 관여했습니다만은, 자, 여기도 2주를 좋아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자, 그래서 수업은 억지로 나오지 않을 걸 다루는 건 제 성격상 절대 전공자로서 그럴 수는 없고요. 최소한의 여러분들 부담은 줄어들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이 평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오지 않을 걸 다루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어 출제를 들어갔어요. 한국어 출제를 했는데 15일 동안 10문항을 출제했습니다. 전 지옥이었어요. 근데 15일 동안 출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점에 가서 제가 출제한 문제와 관련된 교재를 봤어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출제위원급 하는데 출제위원과 출제위원급은 다릅니다. 박사라 해서 박사 이하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박사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박사라는 학위가 있다 해서. 자, 그래서 적당히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대신 가장 핵심,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3분의 1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는 글쓰기의 원리, 자, 이 과정 또는 원리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출제가 될 것입니다. 를 보여드릴게요. 자, 1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1절로 1장 1절에 아주 적은 분량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객관식 14문항, 50문항에서 서술형 2문항이면 절대 여러분 이건 적은 자, 분량이 아니죠. 평가 문항에서.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이 교재 플러스 더 확대된 내용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출제가 되냐? 당근이죠. 자, 그래서 상황 맥락의 상황 맥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기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쓰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쓰기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쓰기 상황을 구성한 요소. 그럼 기본적으로 누가 존재해야 되겠나요? 필자가 존재해야 되겠고, 예상 독자가 존재해야 되겠고, 목적. 자, 정보 전달이냐, 설득이냐, 친교냐, 정서 표현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시하실 건 정보 전달과 설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벌써 특강을 통해서 맛을 보셨죠. 글의 유형을 묻는 문제 출제됐죠. 장문 과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예상 독자는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자, 기평의 답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이 이거예요. 자, 얘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상 독자, 유형, 얘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버리면 되는 거죠. 필자가 글 쓰는 목적, 그 다음에 글의 유형, 맥락, 필자와 예상 독자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을, 이런 구성 요소를 수사론적 요소 또는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 수사가 아니고요. 자, 꾸며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구성해준다는 거죠. 자, 글의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과 예상 독자 분석. 그러니까 이게 입사지원서냐, 자기소개서냐, 기한서냐, 품위서냐에 따라서 그 글의 목적에 맞는 유형이 결정되고 예상 독자가 의사결정권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들만 여러분께서 파가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이 계획하기는 전체적 계획을 하는 거예요. 글쓰기 전에 자, 계획하고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고 재해고하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생성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그다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처음 계획을 하는 게 이 단계 내용이에요. 제가 대학생들에게 사범대 국어교육과생들에게 가르친 몇십 년 가르쳤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압축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보다는 약간 높고 전공한 수준보다는 더 훨씬 낮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전체 계획을 할 때 인지적 과정은 뭘 말하는 거죠?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재고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획을 설정하면 결과를 예측하는데 장문 과정이라는 것은 이걸 그려야 되겠네요. 장문은 자, 계획하고 생성하고 조직하고 그다음 자,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고 이제 재고는 고쳐쓰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이건 자, 나중에 공부할 형식주의고요. 여기에 조정하기가 들어가요. 조정하기라는 것은 자, 글을 쓰다가 보니까 이 내용이 또 떠올랐어요. 그러면 표현하기에서 생성하기로도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 계획이 잘못 설정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건 이게 조정하기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강조하는 것, 특히 이 색깔 분필을 쓸게요. 이것으로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출제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조정하기로 갑니다. 자, 그래서 뭐죠? 조정하기. 2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2단계. 그러니까 선조적이라는 것은 자, 선조적이라는 것은 이 단계로 끝이 나는 것이고 그냥 순서대로 쭉 나가서 자, 진행하는 글쓰기를 말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뭐라고 하죠? 회귀적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귀적 과정. 자, 그대로 순서대로 재고하기까지 쭉 나가버려서 나가면 조정하기가 이 활동이 없으면 자, 조정하기는 모든 단계하고 연결돼 있죠.
그럼 이건 선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조적이란 용어, 그 다음에 회귀적이란 용어 알아두시길 바래요. 왜? 출제 기출 모의고사, 이게 기출 모의고사라는데 모든 문제가 다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다루어지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조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회귀적인 용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용어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내용 생성 계획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나 대략적인 내용의 결정과 내용 구조상의 전개 계획을 한다. 뭐 강조할 내용이 없네요. 그렇죠? 좋죠? 강조할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은 좋은 내용이죠. 아하, 제가 하마터면 하나를 빼먹을 뻔했네요. 자, 계략적인 구도 작성.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전체 계략적인 구도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계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상황 맥락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필자, 글의 목적, 유형, 전과제, 예상 독자, 상황 맥락을 파악한다. 이것과 두 번째 전략, 뭐죠? 계략적 구도를 작성한답니다. 노란색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나 봅니다. 계략적 구도 작성 두 가지만 체크를 해두세요. 또 계략적 구도 작성. 자, 그 다음 우리는 내용 생성하기를 들어갑니다. 자, 내용 생성하기. 글을 쓰려고 하는데 목적도 정해졌고 주제도 정해져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야 이제 좁혀지면서 글 써야 되는데요. 그럴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좋은 방법은 뭐냐?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창의적 사고가 쉽냐? 그쵸? 아니 이제까지 무엇을 공부한 것도 없고 이 주제 목적에 따라서 그냥 글을 쓰라고 하는데 무슨 창의적이란 말이냐? 자, 그래서 창의라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루지 않았던 게 지난번에 다루었기 때문이에요. 특강으로.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창의적 사고는 필요하다. 그럼 창의적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알아두실 것 딱 네 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읽고 스쳐가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것만 보자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하면 두뇌 폭풍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그 떠오르는 생각을 가능한 많이 떠올리는 것. 브레인스토밍. 자신이 쓸 글의 목적과 유형, 주제에 따라 가능한 많은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두 번째, 자유연상. 브레인스토밍과 되게 비슷합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연상되는 것을 글로 옮기는 것. 자, 세 번째, 생각 그음을 만들기.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것들은 여러분 출제와 직결된다고요. 자, 그래서 생각 그음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용어들이 다 외국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인데 우리 한글로만 바꾸었을 뿐이에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짧은 정보, 단어, 문장들로 회상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쓰기 과정이 일정한 단계에 따라 고정된 순서로 진행되는 선조적인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죠? 선조적인 무엇인지.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쭉 순서대로 자,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조정하기, 이 단계에서 또 1단계 이런 사고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선조적이에요. 자, 생각금을 만들기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해 볼까요? 자, 특정 주제, 노령화 사회다. 노령화 사회면 자, 떠오르는 것. 글을 쓰기 위해서 원인을 써야 되겠네? 이유나 원인? 자, 현상을 써야 되겠네? 자, 문제점을 써야 되겠네? 해결 방안?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현상은 노령층, 경제적 문제, 빈곤치 전략, 해결 방안 이렇게 이제 생각금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어를 다 이제 우리 국어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출제자 입장에서 봅시다. 제 눈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자, 이것 가지고 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내용 생성하기 전략, 내용 조직하기 전략, 내용 표현하기 전략 이런 것들을 건들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겠나요? 이 브레인스토밍, 생각금을 만들기, 이 용어,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떤 이익,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생각금을 만들기는, 마인드 매핑은 쓰기 과정이 일정한 단계에 따라서 고정된 순서로 진행되는 선조적인 이런 문제를 극복하게 한다. 이것들.
그쵸? 이게 선지로 이제 생각국물 만들기에 뭐 효과 뭐 이런 식의 이게 관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대화하기 전략. 자, think aloud 뭐 이런 말인데 그거하고는 달리 자, 닌다 플라워의 우리 국어교육학은요. 사실 미국 교육학을 바탕으로 해요. 그 닌다 플라워나 뭐 이런 자,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필자가 쓰고자 하는데 자, 필자가 대화하기 전략은 여러분들 협조자, 협력자. 오, 들어본 것 같네. 그렇죠, 여러분. 특강에서 다루었어요. 협조자, 협력자, 반영 뭐 이거 보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답을 찾아내라 라는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렇죠? 그거 특강이라 해서 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거 보세요. 자,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닌다 플라워의 뭐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과 관련된 책인데요. 자, 우리 그 쓰기 교육 과정에 많이 반영이 됐고, 자, 여러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것은 실제 뭐 그냥 단순한 토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뭐냐? 글을 쓰는 필자가 있죠. 그럼 필자의 동료 협조자라고 하죠. 동료, 협력자 또는 자, 협조자가 계속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필자에게 우리 다루었던 거예요, 그 문제. 또 나오겠죠. 여러분들 본 것들은 다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 질문에서 자, 내용을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반영해주고 우리가 다루었던 것,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런 협력을 해주고 이런 협력자로서 역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특강 때 봤던 문제는 이게 출제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질문, 반영, 발견, 협력자, 이 키워드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중심 내용의 조정과 구체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죠? 내용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생산해낸 다음 뭐죠? 이것들을 조정해야 되겠죠. 이 주제, 목적에 맞는 중심 내용은 이것이 돼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구체화,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개성과 적성을 무시한 학교 교육, 뭐 이런 식의 이제 중심 내용의 조정 구체 활동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 맞는 세부 내용들이 생성돼야 되겠죠. 세부 내용 생성 방법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방금 앞에서 다루어졌던 이 전략들이 세부 내용 생성 전략으로 다 활용이 됩니다. 자, 내용 조직학입니다. 와, 우리 연례 문제나 출제되는 파트의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것 없었죠? 첫 번째, 어려운 것 없었죠? 두 번째, 자, 딱 핵심만 다루죠? 근데 아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내용 생성이 출제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했던 얘네들이 출제가 돼요. 이 전략들이. 그래서 창의적 뭐죠? 내용 생성의 전략은 자연상법, 생각구물 만들기, 그 다음 대화하기, 대화하기는 질문, 반영, 그 다음에 뭐죠? 자, 질문과 반영을 해주는 것, 협력자로서 역할,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 핵심이 되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군. 좋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내용 조직하기를 다룹니다.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죠? 뼈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뼈대를 만들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또 핵심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조직하기, 색깔을 달리해서 조직하기는 두 가지 원리로 구성이 됩니다. 두 가지 원리가 뭐냐? 자, 기본적으로 내용 조직의 원리가 있고요. 내용의 조직의 원리, 내용 전개와 관련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는 지금 교재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제 설명을 더 기준을 두세요. 조직의 원리. 자, 학자들마다 다른데 단계성의 원리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단계성의 원리, 통일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응집성의 원리, 강조성의 원리 등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세 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용 전개 원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용 전개 원리는 시간성을 중시하느냐, 시간성을 중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성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성을 중시하는 방법. 그다음 시간성을 중시하지 않는 방법. 시간성을 중시하는 방법은 서사 과정 인가가 있고 시간성을 중시하지 않는 방법은 나머지 다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먼저 단계성. 자, 그래요. 이 단계성. 실은 글쓰기 출제가 되냐? 당근이죠. 통일성 출제되냐? 당연히 계속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통일성은. 근데 단계성은 이제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자, 글의 내용을 처음, 중간, 끝 또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작성하는 방법.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죠. 자, 처음에는 어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떤, 그 다음에 끝부분에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가. 이것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부분은 글을 쓴 동기, 목적, 쓰기 과제, 문제의 성격과 범위, 주제 또는 본론에서 다룰 주요 문제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죠. 이게 처음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쓰느냐?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그러니까 예라고 보기에는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냐? 서론에선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흥미나 관심을 유발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본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서론을 보면서, 처음 부분을 보면서, 본론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겠다.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돼요.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 주의 집중을 위해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쓴다든가 문을, 개념을 제시한다든가 또 어떤 용어를 제시하거나 인용을 하거나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하거나 통계적 사실을 제시하기 등등등등. 그러니까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처음 부분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단계성 원리는 글쓰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통해서 처음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을 제시해서 다음 처음 부분에 독자의 주의를 또는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이 되겠죠. 난이도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5, 4, 3, 2, 1에서 한 2 정도? 높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읽어낼 수 있잖아요. 지문에만 집중하면. 그쵸?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두 번째, 중간 글의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심 내용을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들을 이제 당연히 전개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군요. 재밌네요. 자, 끝. 중간 부분은 강조를 안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부분은 또 노란색으로 도배를 해놨네. 자, 끝이나 결론 부분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주요 내용을, 앞의 내용을 요약해야 돼요. 무조건. 자, 서론에서 밝힌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겠죠.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필자의 바람이, 즉 앞으로의 과제가 제시가 될 수 있어요. 벌써 여러분 선지를 만들면 1번, 2번, 3번, 4번 4개가 구성됩니다. 그럼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제 요구해야 되겠죠.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출제되는 건지까지 여러분들 보게 되네. 그쵸? 제 전공이요, 국어교육이에요. 그리고 특강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에 있을 때 계속 프로젝트 이제 책임을 졌는데 어떻게 평가 재개발에 계속 참여하게 됐어요. 저 혼자 당연히 하는 게 아니겠죠. 자, 여러 대학의 선생님들과 근데 참 그때 공부도 참 많이 했죠. 아직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좋은 거 알았죠?
자, 그 다음 통일성, 일관성. 제가 방금 전에 왜 혼자 웃었냐면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교재가 나온 다음에 내년에 이 교재하고 다 똑같이 바뀔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실용글 쓰기 교재, 그 많은 교재들이 출제가 되는 내용의 절반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잖아요. 전혀. 근데 이제 나중에는 1년 후에는 워낙 잘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담당하는 친구에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는 교재가 다른 곳을 베끼면 그렇게 해줘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용글 쓰기는 이렇게 출제된다. 제목 멋지지 않아요? 자, 통일성의 원리.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또 이 펜이라고 할게요. 분필을. 이 펜을 드네요. 통일성의 원리는 글의 내용을 선택하는 방식과 관련된 원리예요. 이건 일관성의 원리는요, 글의 내용을 배열하는 방식과 관련된 원리예요. 자, 저기다가 체크를 합시다. 키워드. 배열해? 이거 무엇을 말하지? 오호, 어렵잖아요, 여러분. 글 읽다 보면 시간적으로 진행이 되는 글들이 있죠. 그렇죠? 또 공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설명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가옥을 설명한다. 기와집을. 그러면 대문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당이 왜 그런 식으로 구조화됐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뭐죠? 공간적인 구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행문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제 뭐죠? 제시한다면 이건 시간적인. 그러니까 뭐죠?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자, 나머지는 논리적. 그러니까 시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다 논리적인데 예를 들면 또 이건 어렵냐? 아니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논리적 순서에 다 묶어 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글을 원인과 결과 형식, 원인의 형식, 원인의 구조 또는 문제와 해결의 구조, 자, 또 이런 식의 구조들을 취했다. 다 논리적, 시공간. 일관성의 원리 글의 내용을 배열하는 방식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가거나 공간을 또는 이런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런 배열하는 거구나. 통일성의 원리는요, 글의 주제를 다루죠. 자, 간단하게 말해서 글의 주제를 다루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주제가 있다. 우리 대장 주제가 있다. 그러면 대장 중심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 다른 문장들은 다 얘를 받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문단들의 내용들도 다 우리 대장 중심 문장 주제에 다 집중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통일성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보다 쉽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쉽죠? 통일성은 그러니까 제재나 글의 주제에 다른 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긴밀하게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고, 즉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고, 즉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일성에서 벗어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일관성은 시공간 논리. 자, 내용 전개 이제 조직은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했죠. 조직의 원리, 내용 전개 원리. 자, 그래서 중심 내용 및 세부 내용의 전개 원리입니다. 중심 내용 및 세부 내용의 전개 원리. 그래서 시간성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성을 중시하지 않는 정의, 묘사, 분류, 비교, 대조, 예시. 자, 시간성을 중시하는 서사, 과정, 인간, 논증 방법, 연역 추리, 기납 추리, 유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런 거 나오면 어렵지 않을까? 아니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난이도 조절이 안 돼서 되게 쉬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까지 나올까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얘들 출제되면 저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출제돼요. 쉬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